2025년 시장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2026년에도 이 뜨거운 파티가 계속될까? 아니면 이제 고점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누구는 2026년에 코스피 4,300을 외치고 누구는 2,800까지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주식을 더 사야 할까요? 아니면 전부 팔고 떠나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의 2026년 전망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하나, 한화, LS, 유안타, 교보, 상상인, 그리고 IBK까지 각 증권사가 어떤 근거로 시장을 보는지, 그들이 말하는 핵심 논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자신들을 믿으라고 하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을 무작정 믿고 떨어지면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 말입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은 최소한 누가 그러더라 하는 뜬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다가올 2026년 시장을 어떤 시나리오로 준비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고민에 밤잠 설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예보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어떤 날씨에도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의 2026년 시장 전망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낙관론과 반기를 든 신중론이 있습니다. 먼저 낙관론입니다. 하나, 한화, LS, 유안타, 교보, 상상인 증권, 이들은 모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지수 상단이 최소 4,000에서 최대 4,300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좋게 보는 걸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각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지출, 즉 돈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이걸 피스컬 도미넌스라고 표현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더 우위에 서는 현상이죠.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예금이나 채권 대신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돈을 옮깁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결국 기업 투자와 소비로 흘러들어와 주식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니 주가가 오른다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논리입니다. 둘째, AI가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증권사가 동의하는 2026년의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LS증권은 AI 투자 사이클의 가속화를, 유안타증권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핵심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6개 주요 AI 기업의 4년간 투자 계획만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7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투자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특히 HBM 같은 고성능 반도체죠. AI가 똑똑해질수록 사람들이 AI를 많이 쓸수록 반도체는 무조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린다는 논리입니다. 상상인 증권은 2026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380조 원에 달할 거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정부 정책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LS증권과 상상인증권이 특히 강조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 한국 기업들이 실적에 비해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현상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주주를 홀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걸 바꾸려고 올해 칼을 빼들고 있죠.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만들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PBR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 즉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가치에 비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지금 당장 회사를 다 팔아서 정리해도 현재 주가 총액보다 돈이 더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는 거죠. 정부 정책은 이 저평가를 해소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정리하자면 AI발 반도체 호응
호황으로 실적은 좋아지고 시장의 돈은 넘쳐나고 정부 정책으로 저평가까지 해소된다. 이게 2026년 강세장을 전망하는 증권사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4,300포인트를 제시한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를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으며 2026년 3분기가 중요한 변곡점, 즉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위험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시차를 두고 2026년 3분기 말부터 전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미국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시중에 풀리던 돈의 증가세가 2026년 3분기에 정점을 찍고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증권은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을 즐기되 3분기부터는 시장의 온도가 식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홀로 노를 외친 IBK투자증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BK는 천무삼일청이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맑은 날은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2026년은 쉬어가는 장세가 될 것이라며 코스피 밴드를 2860포인트에서 3480포인트로 가장 낮게 제시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모든 경제 지표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는데 2025년 하반기에 그 정점을 찍고 2026년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주요 지표들이 이미 고점에 다다랐다고 분석합니다. 2024년, 2025년 2년 연속으로 코스피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2년 연속 이익이 급증한 다음 해에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오히려 역성장했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 너무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시장의 2026년 성장률과 기업이익 전망치가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해서 거의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대만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은 둔화인데 유독 한국만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습니다. 심지어 강세론의 핵심 근거인 반도체마저도 2026년 1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SK하이닉스의 이익률도 2025년을 정점으로 꺾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미국발 리스크도 경고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협상 기대감에서 실질적인 교역 위축 부담으로 바뀔 겁니다. 고용시장 둔화와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IBK는 좋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위험을 관리해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는 달리라고 하고 누구는 멈추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상반된 리포트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통찰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컨센서스는 상승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증권사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을 끌어올릴 동력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는 AI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메가트렌드입니다. 둘째, 하지만 IBK증권의 경고와 하나증권의 3분기 변곡점 언급은 보험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경기순환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재발 리스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낙관론 진영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신기하게도 낙관론과 신중론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그리고 유동성, 상법 개정이 2026년에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걸 언제까지 좋게 보느냐, 그 시점과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시장에서 증권사들은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압도적 만장일치 업종은 반도체와 IT입니다. 이건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나, 한화, LS, 유안타, 교보, 상상인, 심지어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는 IBK마저도 반도체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AI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S&P 500 섹터별 기대 수익률 분석에서 기술 섹터가 2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도체가 너무 명확한 1등이라면 그 뒤를 받쳐줄 2인자 자리를 놓고 몇몇 업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헬스케어 바이오입니다. 한화, 유안타, 교보, 상상인 등 다수의 증권사가 헬스케어를 주목했습니다. 한화증권
하나증권은 반도체와 함께 2026년 시장을 이끌 양대 축으로 꼽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K바이오 기업들이 가성비 좋은 신약 후보 물질을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수출하는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꿈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산업재로 조선, 방산, 전력기기입니다. 이쪽도 뜨겁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중공업 산업재 밸류체인을 주도 업종으로 제시했고 LS증권은 전력기기를 최선호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심지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IBK증권마저 방산과 조선은 경기와 무관하게 수주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업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산 수요가 꾸준하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주주환원 관련주입니다. 이건 특정 산업이라기보다 하나의 테마입니다. 교보증권은 은행, 유한타증권은 지주회사, LS증권은 증권을 유망업종으로 봤습니다. 핵심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기업에 대한 매력이 커진다는 거죠. 특히 은행과 지주사는 현금이 많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이라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곳도 있습니다. 자동차, 2차전지, 내수주들입니다. 먼저 자동차, 2차전지입니다. 상상인 증권은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지만 한화증권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전기차 수요 둔화를 이유로 실적 부진을 우려하는 등 시각이 엇갈립니다. 내수주에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음식료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과 IBK증권 등이 추천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로 부각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BTS 완전체 컴백, 빅 이벤트가 있는 엔터, 혹은 경기 방어적 성격의 음식료 등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시장 전체를 주도하기보다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자, 이제 2026년 시장 지도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낙관론과 신중론 그리고 업종별 전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보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반기에는 파티를 즐기되 하반기에는 언제든 울릴 수 있는 알람에 대비하면 됩니다. 상반기에는 시장의 압도적 컨센서스인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파도를 계속 타는 겁니다. 여기에 성장성이 확인된 바이오와 산업재 조선, 방산, 전력기기 등도 함께 봅니다. 하나증권이 경고한 3분기 변곡점이 오기 전까지는 강세장의 주인공들과 함께 달려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는 IBK증권의 경고를 떠올려야 합니다. 천무삼일청, 맑은 날은 사흘을 가지 못합니다. 만약 물가 상승 조짐이 보이거나 경기 선행 지표가 꺾이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수주 기반의 방산, 조선 같은 산업재, 정부 정책의 보호를 받는 주주환원주, 그리고 경기에 덜 민감한 내수주입니다. 이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계좌를 지켜줄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장에 대한 수많은 예측이 있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정확히 맞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4,300으로 갈지 2,800으로 갈지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하락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내 자산을 방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위기가 아닌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 든든한 준비에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덧 구독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즐거운 나날입니다. 조만간 7만 명 기념 선물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하트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하트 댓글 하나하나 모두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트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